테니스 레슨 받으시는 분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공감하실 겁니다. 레슨 때는 진짜 와 내가 이 정도만 하면 거의 조코비치급인데 하면서 공이 쭉쭉 잘 나가죠. 근데 막상 실전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몸이 굳고 스윙도 빡빡해지고 쳤다 하면 다 아웃되는 날 정말 많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연습할 땐 보통 코치님이 고정적으로 피딩해주니까 일정한 리듬으로 스윙이 됩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상대가 어떤 공을 줄지 전혀 알 수 없죠. 높게 올리고 낮게 깔고 갑자기 속도도 바뀌고 그럼 나도 모르게 상대 리듬에 말려들면서 힘만 잔뜩 들어가고 결국 스윙이 꼬여버리는 겁니다. 심하면 나보다 구력 낮은 사람한테 말리는 경우까지 나오죠.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왜 나에게만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바로 스트로크 리듬에 있습니다. 스윙할 때 딱 정해진 나만의 리듬이 없다 보니 상대 리듬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떤 공이 오든 어떤 상대를 만나든 여러분만의 리듬 하나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리듬만 몸에 기억돼 있으면 누구랑 치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스윙을 끝까지 다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만의 리듬 어떻게 만드는지 깔끔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트로크 리듬이라고 하면 아마 스윙 타이밍, 앞에서 만드는 타점 이런 것들과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듬 문제가 곧 타이밍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타이밍만 생각하다 보면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타이밍과 리듬 이 두 개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왜 스윙이 흔들리는지 본질을 알 수 있는데요. 타이밍은 쉽게 말해서 공이 오는 순간에 맞춰 정확히 임팩트하는 것, 즉 언제 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바운드 후 공이 튈 때 너무 일찍 치면 공이 뜨고 늦으면 네트에 걸리는 게 전형적인 타이밍 문제입니다. 반면 리듬은 스윙 전체의 흐름입니다. 스플릿으로 준비하고 백스윙 그리고 임팩트, 팔로우 스루까지 이 전체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가가 바로 리듬이죠.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박자에 맞춰 일정한 흐름으로 스윙하면 그게 스윙 리듬이 됩니다. 타이밍은 잘 맞췄는데도 스윙이 끊기고 동작이 거칠다면 그건 리듬이 무너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실전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경기 중에 타이밍만 생각하면 나머지 기술적인 움직임이나 풋워크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은 반드시 리듬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만 명확히 이해해도 경기 중에 스윙이 왜 끊기고 무너지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스윙을 할 때 여러분의 리듬을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는 파워입니다. 공에 실린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응 시간은 줄어들죠. 프로 선수들이 빠른 템포로 공을 몰아치는 것도 결국 상대 리듬을 깨려는 전략입니다. 공이 빠르면 반응도 빨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리듬이 무너지기 쉽죠. 두 번째는 스핀입니다. 예를 들어 나달의 강한 탑스핀처럼 갑자기 빠르게 튀어오르는 공은 여러분이 생각한 타점을 흔들고 리듬을 깨버립니다. 반대로 슬라이스는 공이 튀지 않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바운드가 리듬을 흐트리죠. 세 번째는 코트 포지션입니다. 베이스라인에 가까이 서 있으면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뒤로 빠지면 준비 시간이 늘어나죠. 결국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따라 타이밍과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스윙 크기입니다. 스윙이 크면 리듬을 가져가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스윙이 작으면 빠른 템포에서도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델포트로의 포핸드는 큰 스윙으로 깊은 타구를 만들지만 긴 호흡과 리듬이 필요하고 페더러는 컴팩트한 스윙으로 빠른 템포를 유지하죠. 이렇게 리듬은 단순히 스윙 속도나 타이밍이 아니라 파워, 스핀, 위치, 스윙 크기까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타이밍만 맞추려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실전에서는 꼭 리듬이라는 감각까지 염두에 두고 스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경기 중에 어떤 문제들로 여러분의 스윙 리듬이 끊기는지 좀 더 실전적인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이밍만 신경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리듬이라는 감각까지 잘 유지해야 스윙이 정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실전에서는 리듬이 그렇게 쉽게 깨질까요? 첫 번째 원인은 공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로 선수들은 상대 스윙 준비만 봐도 공이 어떻게 튈지 이미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빠르고 변칙적인 공도 자연스럽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동호인 경기에서는 공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 그때그때 달려가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스윙 타이밍도 늦고 리듬은 뚝뚝 끊어지게 됩니다. 특히 슬라이스나 갑자기 훅 들어오는 탑스핀 같은 변화구가 예측이 안 될 때 한 박자 늦어지고 몸이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됩니다. 그러면 스윙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없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구질이 와도 공을 쫓을 수 있는 트래킹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공을 쫓아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왼손으로 공의 타점을 읽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왼손이 공을 따라가며 트래킹하면 몸과 시선, 스윙 타점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프론트 로딩입니다.
공이 바운드하기 전에 라켓이 스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이 튄 뒤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야 라켓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연히 타이밍이 늦어지고 리듬도 깨지게 되죠. 경기 중에 가장 이상적인 스윙 리듬은 볼, 바운드, 히트 이 흐름입니다. 상대가 공을 칠 때 볼, 공이 바운드 될 때 준비 완료, 그리고 히트로 이어지는 순서죠. 특히 강한 공이나 빠른 템포에서는 스윙 크기도 조절해야 합니다. 기존에 레슨할 때 연습했던 스윙보다 더 작게 빼고 짧은 릴리스로 빠른 임팩트를 만들어야 리듬을 유지할 수 있죠. 이렇게 트래킹과 프론트 로딩만 잘해줘도 상대가 어떤 공을 보내든 80에서 85%는 일정한 리듬으로 스윙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경기 중 스트로크 리듬이라는 건 사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꽤 잘 친다는 분들도 새로운 사람과 칠 때 리듬이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리듬과 타이밍이라는 것은 절대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날의 컨디션, 공 상태, 코트 상태에 따라 매번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수를 극복하고 리듬을 빨리 회복하는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공의 정점에서 치려는 의식을 장착하는 겁니다. 타점을 정점에서 치려고 리듬을 맞추게 되면 첫째, 몸과 발이 자연스럽게 공 쪽으로 반응합니다. 공이 떨어질 때까지 뒤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이 반응하고 체중도 앞으로 실리게 되죠. 둘째, 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을 두려워하는 분들의 특징이 보통 공을 늦게 보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리듬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첫 발이 뒤로 빠지게 되면 스윙 리듬도 밀리면서 스윙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정점에서 임팩트 하려는 의식만 가져도 몸이 빠르게 앞으로 반응하게 되고 적극적인 풋워크가 살아납니다. 풋워크가 살아나면 리듬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오죠. 그럼 이 정점에서 치는 감각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짧은 공이 오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깊은 공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살짝 물러서서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항상 공의 바운드를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공이 바운드 되는 순간을 보고 그 타이밍에 맞춰 발을 움직이면 스윙 리듬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 리듬만 경기 중에 기억해두면 임팩트 할 여유가 생기고 어떤 상대가 오더라도 여러분만의 일관된 리듬으로 스윙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가 여러분 리듬에 맞춰야 하는 경기 우위를 가져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스트로크 리듬이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코트에 나갈 때 기억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스트로크는 기술로만 쌓는 게 아니라 몸과 발이 함께 만들어내는 리듬이라는 거죠. 그 리듬이 잡히면 임팩트 타이밍은 물론 컨트롤도 좋아지고 스트로크의 일관성도 확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제 연습할 때부터 오늘 알려드린 리듬 만들기 꼭 적용해보세요. 그럼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스트로크 리듬이 일정하게 이어질 때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